지난 방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100일 평가를 중심으로 그가 바이든 정부와 어떻게 다른 정책을 제시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다 미처 나누지 못한 관세 정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면적인 관세 정책 개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강경한 메시지들이 꼭 실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에서의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관세 정책의 실제 진행 상황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의도한 경제 정책인지 아니면 의도된 전략적 수단인지 오늘 스티브 왕보 장로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네. 장로님.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네. 벌써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네. 오늘도 90도가 넘어가고 내일은 더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우리가 참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유는 갈수록 그 이념으로 인해서 여성이라는 개념이 자꾸 이상하게 혼란스러워지고 네. 그리고 어머니라는 개념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 주에도 보면은 콜로라도 주에서 주 하원과 상원이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이제 그 성정체성을 전환하는 아이들에게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성전환 전환한 성을 부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 이것은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그런 법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가 시작하면은 다른 주들이 따라한다. 그렇죠.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 따라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성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개념을 공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상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 커플들이 네.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물론 동성애는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물론 그들은 음지에 있었죠. 그것을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네.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양지화시키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양지화시키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동성 부부들이 동성 결혼하신 분도 동성임에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동성인데 여성 두 분이 결혼해도 남성 두 분이 결혼을 해도 그 둘 사이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역사상 인류상 처음으로 이 결혼한 사람들이 동성 커플들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다. 네. 그것은 자녀를 가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인데 네. 그런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는 이제 뭐 입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녀를 가졌지만은 이제는 남성이 둘이 결혼했을 경우는 여성의 그것을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혹은 네. 여성의 자궁을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여성 경우에는 정자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그런 아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네네.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순리,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성인이 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그 자녀들을 특히 어린 자녀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맞아서 네. 상당히 뭐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네. 과연 어머니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싸우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분들이 제가 그 말씀드린 콜로라도주에서 통과된 그리고 주지사가 분명히 사인을 합니다. 그 서명을 하는데 이런 법을 그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투표로 붙이면은 그 유권자들은 필수적으로 그걸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치인들은 왜 이런 법을 만들까요? 네.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뽑아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투표가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쭉 보아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미국 그 50개 주 중에서 가장 앞서서 선두적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주인데 이 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네. 조금 더 이런 면에서 필요하면은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조금 네. 더 적극적으로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예. 네. 미국 제조업 보호와 대중국 강경 노선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이 관세 정책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예.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불확실한 게 상당히 많죠. 네.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과거의 정치인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어떤 정책을 때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상무부 장관도 그렇고 정부가 조금 그 애매한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을 차고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측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어떤 말이 발언이 나올 때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혹은 그 정부의 장관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그 발언에 따라서 그냥 그 정권 시장이 뛰기도 하고 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거든요. 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경제가 예측이 돼야지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렇죠. 더 고용을 더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고용도 하기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 트럼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측 불허하게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네. 의도적이라는 것은 이 트럼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그 모양의 여러 모양의 협상들을 진행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1기 동안에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일을 하면서 외국과의 그런 그 거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과거에 그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이 관세 정책을 쓰면서 상당히 이 미국 내에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상대 국가인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대 국가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죠. 네. 그러니까 그들도 또 그들 국가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하는가.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과 미국의 거래는 다 끊어졌거든요. 네. 예, 끊어져서 지금 이제 이 미국 기업들도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팔고 있던 그 미국 기업들도 이제는 재고가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여름 되면은 그 가게에 진열대가 텅텅 빌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예. 많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한 두세 달만 더 돼도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일부는 벌써 이 중국 제품의 관세가 145%임에도 지금 현재 LA 항구에 도착해 있는 중국에서도 온 컨테이너가 한 1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그런 제품들은 아마 그 굉장히 마진이 높은 그래서 145%의 이 관세를 지불하더라도 임시적이니까 그래도 그런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가격에 반영시켜서 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레셔들이 사실은 트럼프에게도 트럼프 정부에도 굉장히 압박이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상당히 그 트럼프도 힘들어지고 트럼프 정부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반면에 또 중국도 반대의 또 현상을 갖고 있죠. 중국은 더 네. 힘들죠. 네, 물량이 재고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재고량이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 전국에서 네. 노동자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네. 뭐냐면은 제조업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네. 제조를 해봐야 팔 데가 안 없으니까 팔리니까. 못 파니까 이제 임시로 그 직원들에게 집에 가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임금을 지불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상황은 미국 상황보다 더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누가 먼저 이제 이거 포기를 하느냐. 네.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이번 주말에 그 스위스에서 중국과 그 미국의 협상팀이 만나서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중국에서도 협상을 하기 원하고 미국에서도 협상을 하기 원하죠. 사실은 양국이 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가게 되면은 둘 다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것은 처음으로 영국과 미국이 합의를 봤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서로 이제 그 자랑을 했는데 네. 이 미국이 원래 영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수입할 때 한 2.5% 정도의 관세를 물리던 것을 이번에 27.5%까지 올렸던 것을 다시 10%로 낮춰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5%에서 10%로 올라간 거죠. 네. 그럼에도 영국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대로 영국에서는 미국의 그 축산품이나 농산품을 포함해서 많은 제품들을 수입을 해주고 네. 그리고 시장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관세 이 정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을 손을 보겠다. 중국이 너무나 공산주의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확실히 좀 손을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지만은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계는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있어온 그 미국이 좀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하겠다. 네. 조금 더 공평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조금 더 균형이 잡힌 그런 구도로 좀 손을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뭐 완벽하게 서로 균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윈이고 영국 입장에서도 윈이고 네. 사실은 영국은 미국에 수출할 때 원래 자동차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10%로 올라갔는데도 27.5%까지 올랐다가 10% 낮춰주니까 그것도 윈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협상은 윈윈입니다. 네. 윈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5%를 먹이던 것을 27.5%로 먹이고 그리고 낮춰줄게. 역시. 우리가 원하는 거 내놔. 협상의 전략. 그러니까 영국도 굉장히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리 그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그 필요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이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년이 걸리거든요. 네.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구조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고 계속해서 이것은 아마 협상이 돼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한국, 일본 이렇게 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구도적인 것을 이제 합의 보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2017년대에 시작한 그 세금 감세 그것을 유지하는 그 결정을 의회가 해주면은 경제는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느냐? 왜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이렇게 그 남겨두면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늘도 보면은 중국이 이번 주말에 그 중국과 미국이 스위스에서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의 그 관세를 145%로 올려놨거든요. 네. 올려놨는데 오늘 발언에 트럼프 갑자기 또 80%가 적당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어요. 그 협상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싫어하거나 트럼프를 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좀 미치광이 아닌가. 왜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만 하고 말만 바꾸고 왜 네. 이러냐. 한국 이 경제나 이런 이 평을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트럼프는 이거는 그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말 뒤집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미친 사람이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냐?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불확실성을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것은 그리고 기자들 물어볼 때 그 트럼프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이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저렇게 할 겁니까? 협상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한테 왜 이걸 얘기를 해줘? 우리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대답해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흥정에 있어서 흥정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협상 대입을 해서 서로의 카드를 미리 보여주고 협상하는 경우는 없죠. 네. 서로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주고 협상하는 경우는 없죠. 네. 예, 서로 패를 숨겨두고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하고. 것은 마음에 있지만은 그것을 네.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왜냐하면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못하니까 네. 패를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를 했다가는 네. 상대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용당하죠. 미국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저게 목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협상이 너무 쉬워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불확실성이다. 네. 그래서 그건 전략이다. 협상의 전략이다. 그러나 계속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정시가 이제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 혹은 뭐 지금 그 리세션이 올 것이다. 불황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 그 전문가들도 굉장히 예측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것은 역시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예측이나 판단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세 정책을 써나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끝에 네.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국민들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발표해 놓은 그런 그 관세를 각국에 매겨 놓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영국과 타협을 본 것 같이 신속하게 빨리빨리 타협을 보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그런 균형이 잡힌 그런 이제 구도가 잡힐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오늘 보면은 스위스랜드의 그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스위스랜드에 와 있습니다. 장관이 하는 얘기가 두 양국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번 주말에 좀 이 서로 양국이 관세를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망도 보인다. 네. 가능성도 보인다.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국은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을 거래를 완전히 끊은 무역 거래를 완전히 끊은 이 상황을 오래 지속할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양국의 상황이 할 수도 없고 물론 버틸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미국은 굉장히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네.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것을 오래 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에도 큰 진전은 없겠지만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나올 것 같아.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전 정권과 또 다른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이 예. 관세 정책만큼 또 핫 이슈가 이 에너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광물 협정도 그렇고 에너지 정책으로 석유 생산 확대. 정말 이 바이든 정권은 사실은 전기차를 권장할 만큼 이 예. 석유를 쓰는 거에 가연 자동차 뭐 이런 좀 굉장히 다른 에너지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트럼프 정부. 예, 에너지 정책은 지난 정부와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네. 트럼프는 전에 1기 때도 그랬고 화석 에너지, 천연가스와 오일을 굉장한 보유량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네. 왜 이것을 셧다운 시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도 늘 이제 지적을 하지만은 중국은 이렇게 자연 에너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네네. 계속해서 석탄을 쓰는 발전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엄청난 볼루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전 미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화석 에너지, 오일이든지 내추럴 가스든지 이것을 충분히 개발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그러나 이 공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혁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쓰더라도 천연가스나 오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 에너지를 계속 쓰더라도 네. 공해를 확 줄일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과거에도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지금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상당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국제 오일 가격을 낮추어서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하겠다. 러시아가 주 수입원이 오일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국제 가격을 낮추어서 푸틴을 압박하겠다.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한 것이 하나가 내추럴 가스, 자연 가스를 많이 사라. 네.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과의 대미 무역과의 이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내추럴 가스를 이 전연 가스를 더 많이 구입하겠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들 마찬가지고 특히 또 이 트럼프 자신도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사가라. 이제 네. 그런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쭉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어떻게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눴는데요. 혹시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 정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한국의 대선 상황에 네. 대해서 조금 제가 보건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개인 방송이면은 제 생각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은 위험하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중독되다시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한국의 정치에 관련된 그 유튜브 이 평론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데 미국 정치는 잘 모르니까 미국 정치는 봐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네. 보시는데 물론 저는 뭐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겠지만은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으로 온 지 50년이 지났고 그렇지만은 내가 떠나온 그 조국이 모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특히 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자리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특히 지난 며칠 동안 또 어젯밤에도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런 한국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그 정치 상황과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참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해도나 그 정치학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양 정당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래서 권력을 위한 그 싸움은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네. 정치인들도 보면은 정말 그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없는 것 같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참 어제도 보면은 정말 그 제가 그 마음에 드는 것은 한국 정치판은 야 정말 저거는 사람들의 판이 아니다. 정말 그야말로 개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치에는 안 들어가는 거. 내가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이 됐으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당선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 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 판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오죠. 대통령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정말 그 한국이 정말 위태롭다. 특히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그 추세를 보면은 한 정당이 이제 그 대권을 가지게 되면은 입법부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이미 그리고 대권 가지고 그리고 사법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당 국가라고 합니다. 한 정당이 모든 것을 장악한 국가의 3부를 장악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주지사와 주하원과 상원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이상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법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because they can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국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입장에 따라서 혹은 아는 만큼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계신데 정당에 대해서 후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데 누가 됐든지 간에 한 정당이 그게 3부를 장악을 하고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일이 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국에 우리 모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